가보죠. 예, 8거래 연속 상승. 주도주가 바뀌면 랠리 지속. 제일 좋은 모습이죠.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을 하신 분들은 좀 약간 아쉬울 수 있는 뭐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맨날 올라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는 있지만 다른 종목군들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모두한테 긍정적인 시장을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자동차가 뭐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제 의견으로는 이제 모비스가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해드렸고, 그다음에 증권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제 모비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현대자동차도 굉장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좀 긍정적인 뭐 모습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뭐 평가를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악재 턴을 지났나. 동반 강세. 예, 지금 요 며칠 계속 강세긴 강세예요. 2차 전지 쪽에 지금 한 3가지 정도 모멘텀이 이제 있었는데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리튬 가격이 지금 네, 뭐 계속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있죠.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근데 그건 이제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전기차 관련돼서 연방 정부 기준으로 세액 공제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미국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팔리는 주가 캘리포니아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는 날씨가 대체로 따뜻하니까. 근데 따뜻한데 왜 전기차가 많이 팔리냐면 전기차는 추운 데서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체적으로 한 2억 달러 정도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어요. 보조금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보조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캐시백을 할 수도 캐시백을 있고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전기차를 살 때 비용을 줄여주는 뭔가 정책을 한다. 이제 캘리포니아주 자체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기사를 이제 자세히 봤을 때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기업들 부가세 환급 관련돼서 내년에 없앤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9%, 6% 이제 내년에 완전 종료해버린다. 올해 줄이고 내년에는 아예 없애고. 네, 이제 올해 6%로 줄이고 그러면 이제 중국산 배터리가 조금 약간 저가 공세가 약간 조금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3가지 모멘텀이 있긴 하고,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 가장 큰 호재는 제가 로봇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제 2차 전지 자동차에서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이 ESS는 지금 뭐 당연한 거고, 이제 로봇 쪽으로 모멘텀이 이제 물론 지금은 센티멘탈적인 움직임이 합니다만은 로봇 쪽으로 움직임이 가장 좀 뭐 낫지 않았나. 그리고 어제 LG화학이 삼성 SDI랑 가장 많이 올랐는데 LG화학 그 NH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전 이게 무슨 내용인지라고 좀 약간 갸우뚱했었었는데 목표가를 확 줄였어요. NH에서 LG화학 목표가를. 근데 맨 마지막에 LG화학이 올해 실적도 턴어라운드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을 것이다. 목표가는 하향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목표가 하향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LG엔솔 지분 가치를 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LG엔솔의 가치 자체가 떨어질 테니 네. LG엔솔의 지분을 80% 갖고 있는 LG화학의 역시 가치도 줄어든다. 네. 그 논리네요. 네. 네. 어쨌든 좀 전에 해석하신 로봇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이 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렇게 뭐 자동차들이 이런 배터리를 로봇에 달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 기준으로 8시간 정도 작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 한 번 하면. 이게 좀 늘려야죠. 늘려야 되고, 이제 시간도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 삼원계 배터리 쪽이 이제 뭐 중국산 LFP보다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은 더 작아지고 더 고밀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 관세 소송 치면 미국 망해, 타국에 수조 달러 돌려줘야. 이거 대법원 협박하는 것 같은데. 이걸 정한 이유는 이게 원래 9일날 나오는 걸로 시장에서 좀 예상이 됐었었는데 미국 시장 기준으로 14일 날이죠. 이제 저희가 내일 아침에 방송을 했을 때 이미 결과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온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거 판결 24일 날 할 거야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심의가 끝난 부분은 14일 날 다 판결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심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만약 이게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소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220조 정도 전망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수조 달러 지금 미국 1년 올해 국방 예산이 1조 달러가 조금 안 되거든요. 1조 달러 조금 안 되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좀 특유의 블러핑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엄청 뻥튀기예요. 네, 그죠. 근데 관세 말고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그 뭐 공장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투자한 금액들도 다 돌려줘야 된다. 트럼프가 그렇게 해서 망한다. 이제 뭐 네. 스페인 말로 이제 보난자라는 표현까지 막 쓰고 있던데 네, 일단 내일 아침 이 시간에 결과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미국 채권 발행과 관련돼서 이게 금리를 상당히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아마 대응 방안 다 준비해놨을 거래요. 그거를 트럼프는 이렇게 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대응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히든 카드지. 네. 근데 이기든 그러니까 위법으로 판결이 나든 안 나든 어쨌든 불확실성적인 부분. 그러니까 위법 판결이 나든 안 나든 불확실성 해소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고요. 네. 위법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한테 줬던 관세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 달러로 쳤을 때 그 10억 달러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줘야 받는 거죠. 예, 줘야 받는 거죠. 달라고 하기도 예. 좀 뭐하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 주세요라고 과연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중국 말고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세상이 분위기가 그러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또 일냈다. 테슬라의 5G 모뎀 공급. 5G 모뎀이라는 건 통신 쪽 아닙니까? 이제 요즘에 뭐 자동차에서 이제 뭐 OTA라고 해서 뭐 무선으로 이제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뭐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맵도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 입장에서 더 확실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삼성 LSI 사업부에서 2년 전에 수주를 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 공급하는 걸로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IT 전문 매체 보도가 나왔는데 수주했을 때 사실 그 기사화되진 않았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퀄컴이 독점으로 납품을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5G 모뎀이라는 게 테슬라에. 네. 근데 그걸 이제 삼성에서 수주를 해서 올해 상반기에 지금 뭐 다 만들어갖고 이제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이제 보도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테슬라 쪽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약자가 두 개가 있는데 OOC, OOT라는 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웃 오브 차이나 아웃 오브 타이완이라는 네. 아우 되게 의미심장한 네, 얘기네요. 이게 이제 부품을 부품 공급사들한테 중국에서 만든 거, 그다음에 타이완에서 만든 거 그 두 나라가 싫어서가 아니라 이게 모종의 어떤 뭐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웃 오브 차이나 아웃 오브 그 타이완인데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테슬라 지금 뭐 부품 공급사들한테 오더 내리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 LSI 부서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어떤 뭐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부품 대부분이 중국 업체들에서 수급이 되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중국산 부품이 진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만 놓고 봤을 네. 때. 그러면은 그런 정책이 테슬라가 지금 그렇게 중국에서 이 로봇 관련된 부품이 예를 들어 뭐 액추에이터니 뭐 감속기니 뭐 이런 걸 가져오는 이유는 그거를 대체를 할 만한 그 가격에 대체해 줄 만한 데가 아직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다른 섹터 같으면 그런 부분이 그런 식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중국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만한 뭔가 수준이 되면 네. 그것도 또 로봇 부품 쪽도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만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런 정책이라면.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뭐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로봇 기술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수연했을 때 이렇게 뭐 물건을 이렇게 줍고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유니트리 로봇은 뭐 2단 옆차기하고 뭐 날라다니거든요. 걔네들은 좀 그런 식으로 약간 퍼포먼스가 좀 세죠. 네, 거의 뭐 인간이랑 뭐 걸어다닌 거 이제 중국 전기차 기업 이름이 싱푸이였나요? 그 기업에서 만든 이제 여자 형태의 로봇 걸어다니는 거 이제 진짜 안에 사람 들어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의심까지 받았던. 그래서 이제 껍데기도 벗겨갖고 보여주기도 했었죠. 로봇 쪽에서는 사실 뭐 가장 앞서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확실히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갖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잘 못해. 근데 네. 일단 나오기만 하면 샥 갔다가 네. 해가지고 대규모 양산 체제로 맞습니다. 막 때려 돈 부어가지고 뭐 정부 보조금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까지 확 끌어올리는 거는 우리가 뭐 최고야 뭐 이런 식의 대표적인 게 딥시크가 있죠. 네. AI 쪽으로 놓고 본다면. 근데 사실 그거 우리도 하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경제를 만들었죠. 뭐. 포스코홀딩스 정부정책 수혜기 대감의 급등. 최근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그 셀 업체 세 군데 뭐 대표들일 거예요. 만나서 뭐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듣고 뭐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정부정책 수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좀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죠. 하겠습니다. 네. 자, 철강 쪽이군요. 일단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이제 위에 이제 타이틀에서 보시듯이 정책, 실적, 리튬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관심주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모멘텀으로 삼았던 게 바로 이 철강산업 구조 조정, 구조 전환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그 화학 쪽, 케미칼 쪽도 마찬가지고 이 철강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 수요 대비해서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 과잉 해소 관련돼서 이제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마사지가 좀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느낌 좀 낼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실적으로 연결이 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산업부에서 나온 얘기는 뭐 똑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공급 과잉 지금 포스코는 철근 공장을 현대제철이죠. 포스코도 마찬가지인 걸 철근 공장을 안 돌린 지 오래됐거든요. 작년에 이제 셧다운 들어가서 아예 그냥 셧다운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중국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수소 환원제철은 정확히는 제가 뭐 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탄소 공정 전환 핵심 과제. 저탄소 공정 전환은 사실 이 철강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러면 생산을 할 때 생산 원가가 올라가죠. 이건 좋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국 이제 철강 감산 기조 지금 있긴 합니다만은 수입산 철강 규제. 수입산 철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그 재고가 다 소진이 됐을 때부터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아직 그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정도 1분기 지나면 2분기쯤에 다 재고가 소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업계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미래에셋증권 쪽에서는 이제 포스코 올해 영업이 큰 폭 개선 이 전망이 된다. 요건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고 HBM 인수 관련돼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좀 HBM 어제 주가로 괜찮았었는데 이게 과거에는 굉장히 뛰어든 쪽이 많았었는데 지금 다 몸을 좀 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몸값이 너무 비싸요. 예, 몸값이 너무 비싸졌죠. 그래서 지금 산업은행 지분만 일단 매각을 하더라도 이게 한 뭐 10조 원, 9조 원 가까이 지금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포스코는 지금 이 조선 업계에서 니네 우리 HMM 인수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해운 업계에서 포스코가 우리 HMM 인수하는 거 반대하는 해운 업계죠? 예, 네.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뭐 돈만 있으면 인수하면 좋은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삼나 SM 쪽이 월 해운 쪽에 진심이죠. 대한해운이나 이런 것들 다 뭐 SM이 다 SM 그룹 이제 엔터 말고 SM 그룹. 예, 알아요. 네. 네. 삼나 마이다스. 삼나 마이다스죠. 네. 그쪽이 지금 HMM 3대 주주거든요. 지분 많이 모아서 총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한 6%인가 7% 정도 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삼라마이다스가
HMM을 인수하기에는 혼자는 못하죠. 안 되죠. 혼자는 못하고 이제 FI를 하나 좀 껴서 근데 그 FI도 아마 외국 쪽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거의 네. 지금 이게 하나 남았잖아요, 우리 국적 네. 해운이. 덩치로 치면 포스코가 가장 유력하긴 그거는 한데 맞아요. 예. 포스코가 지금 좀 약간 팔짱 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검토도 하고 있는데 적극적이진 않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있습니다. 뭐야? 한다고 해놓고 해운업계에서 워낙에 반대하고 있어.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덩치가 큰 애가 들으면 자기 말을 잘 안 들을 거라 그런가요? 자기네들 잘 말? 모르겠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지는. 네. 네. 자, HM을 그래도 좀 안정적인 데가 가져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무원들 상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민간 기업 상대하는 게 더 어렵긴 하죠. 네. 자, 다음 장 네, 가보겠습니다. 뭐 실적과 관련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이 73조 원 매출 넘어가고요. 영업이익이 이제 3조 3천억대를 보고 있는데 포스코가 최고치 찍었을 때가 21년도거든요. 21년도에 영업이익이 9조 원이 나왔습니다. 대단하구나. 네. 9조 원이 나왔고 지금 이제 올해 이제 3분의 1 정도 되는데도 이제 과거의 최저점보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할 것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거죠. 46% 정도 작년에 2조 원대 초반 나왔으니까 46% 정도 이제 좋아질 것으로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추진하는 10만 톤 규모 리튬 이제 옴브레뉴 그 염호죠. 거기에서 10만 톤 규모인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이미 완성이 돼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진행 중이고 3단계가 가장 크죠. 1단계가 2만 5천, 2단계가 2만 5천, 3단계가 5만 톤인데 이 3단계 프로젝트를 지금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뭐 근거는 바로 밑에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네. 뭐 하늘 뚫고 리튬 가격이 톤당 가장 비쌌을 때 21년도에 톤당 1억 5천인가 갔었거든요. 1억 9천인가까지 갔었는데 톤당. 근데 지금 3천만 원대니까 아이고. 네. 과거에 얼마나 비쌌는지 뭐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과거에가 너무 비쌌던 거죠. 근데 그 포스코 같은 경우 아르헨티나 말고도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게 다 그 전에는 리스크들이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리스크가 아니라 수익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물론 이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지 이건 또 사실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바닥 찍고 올라간다는 것만으로도 뭐 이를테면 경영계획은 이런 데다 맞춰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올라간다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차트 한번 볼까요? 근데 차트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을 와, 보여주고 있는데 참 오래 기었다. 네, 여기 파살표를 3개를 제가 이제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다 이 가격에서 맞고 떨어졌는 어떤 강력한 저항선이네. 네, 그러니까 강력한 저항선을 나타냈던 가격대가 바로 이 그게 가격대. 얼마예요, 대략?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 러프하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가격대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밑에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가격대를 3번 정도 막혔던 이제 사전 3기라고 해야 될까요? 3전 4기가 되는 거네. 3전 사기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뚫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게요. 동안 좀 네. 심심했던 잠잠했던 외국인 수급이 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좀 들어왔고 기관 수급도 어제 상당히 잘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연속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실적도 이제 좋아지고 리튬 가격만 이제 꾸준히 좀 올라주면 그러게요. 네, 뭐 나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월봉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주봉상으로 어쨌든 저거를 뚫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일봉보다는 훨씬 더 조금 이게 무게감이 좀 실리네요. 예, 야, 근데 참 고생 많이 했네요. 야, 이게 참. 예, 하여간 포스코홀딩스 잘 되면 좋죠. 네. 그리고 뭐 HMM도 뭐 우리 뭐 잘 되는데 뭐 HMM 인수해버리지 뭐 이래서 그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하긴 누가 주인을 찾긴 찾아야 돼요. 예. 언제까지 산업은행이랑 이 수출입은행한테 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관심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노텍 네. 뭐 올해 아주
기대가 많은 종목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배경 이미지는 이제 CES, LG 이노텍 부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한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로봇 빼놓으면은 사실 뭐 굉장히 좀 뭐 섭섭하죠. 그래서 LG 이노텍도 이번 CES에서 로봇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포부를 밝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로봇용 센싱 부품 이미 뭐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매년 아직은 이제 수백억 대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뭐 모터, 그 다음에 촉각 센서. 촉각 센서가 이제 센싱 중에 하나긴 합니다만 이걸 예. 이제 사업을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퍼포먼스를 내겠다라고 이제 대표 이사가 좀 밝힌 부분이 작년에 H 액추에이터, 뭐 감속기 이쪽이 셌잖아요. 있고요. 네. 올해는 그래서 센싱 쪽, 요게 로봇 손 쪽 이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한다는 이게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더 고부가가치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눈 비전 센싱 시스템 개발 중 이 기사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로봇 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핸즈 이게 뭐 손. 네,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는 뭐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제일 이게 핵심이죠. 네. 그다음에 반도체 기판 풀 가동은 아직은 아닌데 올해 안에 풀 가동할 것 같다. 이게 그 FC BGA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삼성 전기도 하고 하는 거. 네, 캐파는 아직 굉장히 좀 작죠. 이제 삼성전기 대비해서는 그다음에 캐파 확대를 좀 검토 중에 있다 얘기를 했고 유리기판 이미 다 만들어놨고 시장만 열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뭐 찍어낼 수 있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삼성 전기보다 얘네가 더 나아요? 빨라요? 그거는 좀 뭐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LG 이노텍 표현으로는 다 끝내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원래 유리기판 SKC가 지금 제일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앱솔릭스. 네. LG 이노텍도 유리기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로봇,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 FC BGA, 그 다음에 유리기판. 네. 되게 멋진데요? 네, 모멘텀도 좋고 일단 실적도 뭐 좋아지고 있고 차트 잠깐 한번 보고 네, 보시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굉장히 좀 이쁩니다. 많이 올랐네요. 주봉인데요. 뭐 삼성전기 오르면서 같이 올랐습니다. 네. 같이 올랐고 그다음에 좀 한 달 정도 조정 주고 주봉이니까 4주.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등 중에 다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너무 좋죠. 그다음에 기관 수급도 조금 뭐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기관 수급 나아지고 외국인 수급을 유지만 해주면 전고점 당연히 뚫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유 예뻐라. 제 차트가 이렇게 슈 해서 네. 이제 올라가는. 이제 저거 전고점을 뚫는 일이 남았네요. 지금 약간 그 컵 핸들 모양 만드는 듯한 비슷할 수도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저거 전고점 뚫어주면 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전고점 뚫어주면 저렇게 컵 핸들을 뚫어주면 확 가는 컵이고 거네요. 여기 이렇게 핸들이 그러니까요. 이렇게. 네. 근데 너무 좋네요, 여러 가지로. 로봇 관련돼서는 중요한 것들은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